네, 2022년도 새해가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부동산 투자로 정말 큰 수익 보셨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투자로 큰 수익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 항상 잘 체크하셔서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역시 돈 되는 정보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이제 신속통합기획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제 작년 12월 말에 신속통합기획 21개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이런 투기 방지 대책도 신속통합기획 21개 지역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발표가 됐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 그리고 재개발 투자에 있어 어떻게 보면 또 악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자세하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투자자분들에게 어떤 포지션으로 이제 재개발 투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투기 방지 대책 내용을 모르면 현금 청산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이런 지역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정말 이제 강남 불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강남 안에서도 바로 역삼동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큰 수익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의 가치에 투자를 하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역삼동 지역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현금 청산 걱정 없는 지역 바로 마포구에 위치한 성산동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정말 이제 재개발 압력까지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신속통합 투기 방지 대책과 전혀 상관없는 지역 재개발에 있어서 성산동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신속통합기획 투기 방지 대책이 같이 이제 그 21개 지역과 이제 동시에 발표가 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기 방지 대책 적용 예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적용 예시를 보면은 크게 봤을 때 이런 권리 산정 기준일, 그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건축 허가 제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공모가 들어간 지역과 향후 이런 신속통합이라든가 이런 그 공공재개발로 공모가 접수가 들어가는 지역 이렇게 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공모가 이제 공모 신청이 들어간 지역 바로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선정 지역이 있죠. 21개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선정 지역을 봤을 때는 이제 선정 지역이 이제 21개 지역이 선정이 됐고 미선정이 된 지역은 81개 지역이 미선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봤을 때 권리 산정 기준이라든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건축 허가 제한 이번에는 이제 공모 접수가 들어간 지역이 조금 이제 앞으로의 이제 향후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영향이 좀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선 선정 지역 한번 보겠습니다. 21개 지역이 이렇게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9월 23일이죠. 작년 9월 23일이 공모 접수를 최초로 이제 그 1차 공모 접수가 들어간 지역이죠. 이 지역이 9월 23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지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든가 건축 허가 제한은 1월 이제 12월 28일이라든가 12월 이제 2022년도 1월 중순으로 이렇게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미선정 지역 81개 지역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잘 보셔야 되는 게 1월 28일, 올해 1월 28일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든가 건축 허가 제한도 이제 1월 중순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이제 재개발에 있어서 투자를 이제 하지 말아라 이런 간접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공모 이제 이후 공모가 들어가는 지역이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투기를 이제 막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뭐 선정 구역이라든가 미선정 구역 서울 안에서 어떤 지역이 선정이 될지 아니면 공모 접수가 들어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 공모 신청을 들어가는 지역까지 권리 산정 기준일
바로 1월 28일로 권리 산정 기준일을 정했습니다. 조금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재산권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소지에 이제 좀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1월 28일로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든가 건축 허가 제한은 선정이 되면은 따로 정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봤을 때에는 여기 23년 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선정이 된 지역, 미선정이 된 지역 같은 경우는 1월 28일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서울 안에서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공모 접수가 이제 들어가는 지역은 1월 28일로 다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23년 말까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좀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신속통합기획 1차 이제 12월 28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투기 방지 대책 내용 모르면 현금 청산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 정말 이제 시청자분들 2번, 3번 돌려서 꼭 이렇게 숙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봤을 때 미선정 지역과 향후 추진 지역 재산권 침해 논란이 조금 이제 있습니다. 서울 안에서 어떤 지역이 선정이 될지 아니면 향후 어떤 지역이 공모가 들어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제 막말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정말 서울 전역에 서울 전 지역 25구 자치구 전 지역에 이런 권리 선정 기준일을 미리 선정해 버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이 공모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 미리 선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봤을 때는 공공 이제 뭐 개발이라든가 공공 주도 개발 사업들도 이런 권리 산정 기준일 자체를 날짜를 싹 다 변경을 했습니다. 왜 변경을 했을까요? 이런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권리 산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기준일 자체를 대부분 다 변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울시에서 신속통합으로 내놓은 요번 이런 정책 같은 경우 말을 바꾸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금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이제 전 지역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정해 버렸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소지가 굉장히 다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투자자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일반 민간 재개발을 노리시면 됩니다. 이런 신속통합 기획이라든가 이제 공공재개발의 경우는 공모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재개발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이제 뭐 A라는 지역이 있고 B라는 지역이 있으면 A라는 지역은 우리 지역 접수를 할 테니까 재개발 시켜주세요. B라는 지역은 우리는 따로 조합 측에서 따로 민간 재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된다고 하면은 이런 A라는 지역의 경우는 이런 투기 방지 대책 내용이 적용이 되지만 B라는 지역은 투기 방지 대책 내용에 미적용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에 이제 있어서 일반 민간 재개발을 노리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런 신속통합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 신속통합 기획, 민간 재개발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 바로 대지지분 18제곱미터 이하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평수로 이제 조금 환산을 해보면 5.4평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대지지분 5.4평 이하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거 조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18제곱미터 대지 지분 자체가 5.4평 이하이면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지 지분 자체가 5.4평 이하, 18제곱미터 이하로 대지 지분이 형성이 되어 있는 매물을 매수를 하셔라. 그러면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지 지분 작은 소형 평수의 이런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신축에 대한 이런 이제
그 매수세가 오히려 더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동산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형 평수의 경우는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런 노후 밀집 지역 안에서 몸테크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후되어 있는 주택에 아니면 밀집 지역에 실거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이런 거의 신축에 이런 대지지분 낮은 곳에 좀 갭투자로 해서 본인의 자산 가치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형 평수, 이런 대지지분 낮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매수를 하셔라. 그래야지 실거주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일반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이런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역세권 시프트라든가 이런 거 이제 노리시면 될 것 같고, 신속통합 기획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대지지분 18제곱미터 이하를 노리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역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냐? 부동산 투자에 있어 바로 강남 불패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죠. 바로 역삼동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우선 이제 강남에 대한 이제 좀 중심지에 위치한 이제 그 지하철 노선도가 나와 있는 지도를 표시를 했습니다. 이 역삼동 지역 보시면은 여기 중앙에 역삼동 지역이 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만 봤을 때 2호선, 9호선, 7호선, 3호선까지 전부 다 이용이 가능하고, 여기 봤을 때 신분당선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분당선의 경우는 지금은 강남역 2호선까지 개통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9호선, 7호선, 3호선까지 연장 계획이 잡혀 있죠. 23년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신규 이제 전철 노선의 교통의 호재까지 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테헤란로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고 국제교류 복합 개발 지구의 개발 호재까지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는 엄청나다, 어마무시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보시면 다양한 개발 호재에 영향 받아보실 수가 있고 교통의 호재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제업무단지 중심지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가는 당연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겠죠. 이 역삼동 지역의 경우는 직주 근접 가능하죠. 이 테헤란로 보시면은 이제 업무 단지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역삼동의 임차인 수요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직주 근접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임대 수요 걱정이 없다. 정말 이제 우리가 슬리퍼 상권이라고 그러죠. 슬리퍼를 신고 나가도 앞에 모든 인프라가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역삼동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역삼동 지역의 경우는 높은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개발 가치도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의 이제 그 집가 상승도 크게 노려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 가치, 미래 가치를 보고서 역삼동에 투자를 하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지역 봤을 때 현금 청산 걱정 없는 지역, 바로 성산동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마포구 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산동 안에서도 바로 가자 역세권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역세권 시프트로 개발이 지금 이제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역세권 시프트라고 하면은 정부에서 밀어주는 정비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이 역세권 시프트라고 하면은 최대 이제 용적률을 500%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500%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임대 아파트 비율이죠. 최대 이제 30%의 비율로 임대 아파트 비율을 줘야 되는데, 이런 임대 아파트 비율을 주면서 최대 500% 용적률을 이제 주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정부에서는 임대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조합 입장에서는 그만큼 용적률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사업성까지 굉장히 높아집니다. 지금은 이제 350m까지 개발이 되고 나중에는 500m까지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세 차이 크게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성산동의 경우는 일반 민간 재개발 지역입니다. 투기 방지 대책과는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성산동
소액 투자 가능하고 시세 차익 높게 보시면서 개발에 따라서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가능 매물 자체가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입지 가치 상당히 좋은 지역이고요. 이쪽 지역은 추진위 사무실이 오픈이 됐습니다. 동의율 자체가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높은 동의율을 현재 형성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구역 지정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구역 지정이 되시기 전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자 포인트 3가지로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속통합 기회, 투기 방지 대책 모르시면 현금 청산을 당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투자의 방향 세우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반 민간 재개발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정비 사업을 주목을 하셔야 되냐? 바로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소형 이제 정비 사업이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역삼동 지역이라든가 성산동 지역,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산동 지역과 역삼동 지역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큰 수익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개발 가치로 인한 이런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